오늘도 잠자리에 누웠는데 머릿속은 온통 생각들로 가득 차 있나요? 내일 발표는 어떻게 하지? 그때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말했을까? 혹시 내가 놓친 건 없나? 잠이 오지 않는 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때문에 결국 동이 틀 때까지 스마트폰만 보다가 겨우 잠들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보통 잡생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반추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반추적 사고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 못 이루게 만드는 머릿속의 생각 감옥에서 탈출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왜 자꾸만 같은 생각을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왜 자꾸만 같은 생각만 반복하는 걸까요?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L라는 특별한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과제에 집중하지 않을 때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샤워를 하거나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처럼요. 이 DMN의 주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과거를 되새기고 미래를 상상하는 겁니다. 즉, 나에 대한 생각, 자아 성찰 같은 것을 담당하죠. DMN은 마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목적지를 향해 길을 안내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운전을 멈추면 지금까지 지나온 길이나 앞으로 갈 길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재정비합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동안 바쁘게 활동하며 외부 정보 처리에 몰두하다가 활동을 멈추고 쉬려고 하면 그동안 쌓인 정보들을 정리하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DMN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반추적 사고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DMN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과거 후회나 내일 발표를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미래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끝없이 부정적인 생각의 루프에 갇히게 됩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길을 잃고 같은 곳만 맴도는 것처럼요. 뇌가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 빠지면서 이성적인 판단 능력까지 마비되죠. 둘, 반추적 사고는 왜 위험한가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이 반추적 사고는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되풀이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한 불안장애, 불면증, 심지어 신체적인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생각과 현실을 완전히 분리해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 내일 발표를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생각을 반복하면 뇌는 실제로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친 것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온몸에 긴장감이 돌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 만성적인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셋, 과학적으로 증명된 생각 감옥 탈출법 3가지. 이제 드디어 해결책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 생각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열쇠, 생각을 관찰하기. 우리는 보통 생각을 나 자신이라고 동일시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들면 아, 나는 정말 실패자인가 보구나 라고 믿어버리죠.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생각은 그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잠시 당신의 의식 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그 생각을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아,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이 또 떠올랐네. 지금 머릿속에서 내일 발표에 대한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배제하고 마치 남의 생각을 보듯 담담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 훈련을 반복하면 생각과 자신을 분리하게 되고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길러집니다. 두 번째 열쇠, 감정을 다스리기. 대부분의 반추적 사고는 부정적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후회, 불안,
분노, 슬픔 같은 감정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머릿속을 맴돌면서 생각을 반복하게 만들죠. 따라서 생각을 멈추려면 그 근원인 감정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감정 명명하기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불안함이구나.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처럼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해 보세요. 마치 꼬리표를 붙이듯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면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감정일기를 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종이에 모두 쏟아내세요. 오늘 발표를 망칠까봐 너무 불안했다. 그 불안함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그 감정을 처리 완료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열쇠, 신체를 움직여 뇌를 속이기.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신체 활동입니다. 생각은 뇌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 뇌는 신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체를 움직이면 뇌의 활동 패턴을 바꿀 수 있죠.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보세요.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집안을 서성거리는 것도 좋습니다. 걷는 동안 주변의 풍경, 바람 소리, 발바닥에 닿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우리의 뇌는 한 번에 여러 가지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신체적인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머릿속의 생각들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신체 활동은 뇌의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불안과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면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 잠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차분한 음악을 들으며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뇌에게 나는 지금 안정된 상태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오늘은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생각의 굴레, 반추적 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다스리고 신체를 통해 전환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만약 또다시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 열쇠를 꼭 기억하세요.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 말고 그저 관찰하기.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이름을 붙여주기. 잠깐이라도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주기.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고 편안하고 고요한 휴식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